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란티스와 함께하는 선물 따라잡기 제8강 자신에게 맞는 수익 기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고급 강의 제8강 자신에게 맞는 수익 기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신에게 맞는 수익 기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즉 개인, 기관, 외국인들이 어떠한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가 분석 방법. 본인 스스로 내가 거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식으로 내가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 자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시장에서의 역량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매매 주체별 구분을 하자면, 자, 매매 주체별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기관, 세 번째 외국인. 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시장 매매 주체를 나누게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겠죠? 뭐 외국인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갖춰야 될 소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주체에서 내가 개인으로 분류된다는 거. 내가 개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가 어떠한 식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자금이 많지 않죠.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의 다른 주체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메이저, 즉 기관이나 외국인 메이저 세력들이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을 상방이라고 하고 계속 상방으로 쭉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인 내가, 개인 투자는 자금도 없고 힘도 없죠. 쭉 올라오는 가격을 돈으로 밀 수 없어요. 가격을 누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 흐름에 같이 얻어 타야 됩니다. 같이 타서 같이 가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진행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거래를 봤어요. 어떠한 지지저항을 봤는데 가격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저항 될 것 같아요. 지지저항 부근에 역추세 매매를 보통 들어가죠. 역추세 매매를 했어요. 틀렸어요. 그럼 거기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게 왜 뚫리는지, 이 저항대는 뚫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오는데도 계속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제 얘기 지금 들으면서 한 번씩들은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경험은 거래하시면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아, 내가 기존에 저렇게 매매를 했었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자금력도 딸리고 시장 정보력도 딸리고 분석력조차 딸리기 때문에 시장 메이저들이 미는 방향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주체가 아니에요. 가격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시장 메이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한낱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들은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금 많은 힘센 애들한테 붙어서 가야죠. 그게 기관이 됐든지 외국인이 됐든지 말이죠. 그들의 힘이 돈으로 가격을 위로 올리고 있거나 아래로 내리고 있을 때 쉽사리 역추세 매매는 진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역추세 매매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좋은 지지 저항 가격에서 역추세 매매를 했다 손 쳐도 손절을 짧게 두시고 한번 실패를 하면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반드시 인정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정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점점 커져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매도하고 있다던가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 혼자 계속 매수하고 있다던가. 주식 같은 예를 들면은 주식에서는 물타기 같은 거 자주 사용하시죠. 평균 단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가격을 조금 주식을 좀 매수하고 좀 더 떨어지니까 아, 좀 싸다 해서 처음에 살 때 10% 샀으면 두 번째 살 때 한 20% 사고 좀 더 떨어지네 뭐 한 40%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진행을 하셔서 나중에 뭐 수익을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에서의 물타기로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장타 거래 위주로 거래를 진행하셨을 때예요. 단타 거래를 하시는데 물타기를 한다? 주식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 특히나 선물에서는 절대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즉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진입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가격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금력이 딸리고 힘이 없고 정보력이 부족하고 시장을 그들보다는 분석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컴퓨터 모니터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개인이다. 나는 시장을 역행하지 않는다. 시장을 따라가겠다. 메이저들 힘에 곁다리 붙어서 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개인이라는 걸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95% 이상의 개인 투자분들은 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개인인 걸 잊어먹어요. 내가 기관이나 외국인인 줄 압니다. 이 얘기는 즉 그들이 힘으로 밀고 있는데 힘이나 돈으로 밀고 있는데 시장을 아니면 시장이 올라가야 될 시장이거나 내려가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내려가는데 떨어지거나 오르는데 그 가격에서 제대로 시장을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져야 될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던가 올라가야 될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던가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이 개인 투자임을 잊고 있다는 증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개개인별로 힘이 없죠.
돈도 없어요. 돈 많은 애들한테 내가 보는 시장이 맞다고 우겨서 싸워봐야 돈 적은 쪽이 항상 손해를 보겠죠. 쉽게 얘기하면 헤비급 챔피언 복서랑 아마추어 플라이급 복서가 누가 더 권투를 잘하는지 스파링을 묻는 거예요. 아무리 잼 많이 날려봐야 헤비급 복서가 제대로 훅이나 스트레이트 들어가면 플라이급은 그냥 기절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플라이급 선수입니다. 치고 빠져야 돼요. 그들의 흐름을 이용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메이저의 힘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지 메이저의 힘과 역행하는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손실이 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사실 굳이 선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래든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주식이 됐던 선물이 됐든 옵션이 됐던 간에 거래를 하실 때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을 결코 거스르지 마세요. 메이저 세력들이 힘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으면 올라타야 되고 떨어뜨리고 있으면 같이 타야 됩니다. 그들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타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들의 방향과 정반대로 갔을 때는 큰 손실이 있겠죠. 이럴 때도 손실을 입을 때도 어떤 분들은 손절을 가끔 잘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손절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여기서는 뚫리면 안 돼. 이 저항선은, 이 지지선은 돌파돼서 안 되는 지지 저항선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힘으로 밀면 뚫리는 거죠. 그렇죠? 지지 저항선은 지지와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돌파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확률로 지지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을 뿐이지 언젠가는 돌파됩니다. 항상 지지와 저항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해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지지 저항선에서 역추세 매매를 진행하시고 한 번 실패를 할 때 작은 손실로 나오시면 그나마 손실은 적은데 인정하지 못하고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장 방향과 역행하는 움직임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매수 물타기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지지선에서 지지 저항선에서 지지 저항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돌파가 됐는데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쭉 들고 가다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나 이런 점들이 이 두 가지 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수익을 벌지 못하고 빨리 퇴출되는 제 1순위의 이유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했으면 잠시 시장을 다시 둘러보고 시장이 내가 본 게 맞는지 내가 분석한 게 확실하게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니까 물타기식으로 계속 매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계약수는 불어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런 부류들도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돌파되는데 돌파를 인정하지 못하고 돌파되면 안 돼. 무조건 지지저항 돼야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손실이 커져서 다음에는 너무나 큰 손실 때문에 손절조차 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경험 한 번씩들 해 보였을 겁니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여러분들도 안 좋은 거라고 기억하고 있고 경험이 있으면 안 좋은 건 안 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손실을 줄여야죠. 제가 기존에도 얘기했다시피 일반 개인 투자들 수익률 그래프가 찔끔찔끔찔끔 조금씩 벌다가 계단식으로 한 번씩 푹 손실을 보고 또 찔끔찔끔찔끔 수익 냈다가 한번 푹 이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손실은 작게 수익은 최대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봤던 분석했던 여러분들이 시장관이 틀렸다 해도 여러분들의 자금과 여러분들의 멘탈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손절이.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책에서도 나왔고 주변에 잘 하시는 분들한테도 손절 잘해라. 손절 잘해라. 손절 무조건 해야 된다. 손절 못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얘기만 들었지 알긴 알아요. 손절해야 된다는 거. 근데 반 이상은 아마 제대로 손절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그 버릇을 여러분들이 고치셔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이고 시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루에 수조 원 이상 거래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자금이 눈에 보이기라도 할까요? 수만 마리의 개미 중에 여러분들은 한 명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메이저 세력들의 힘을 쫓아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이저 세력은 기관, 외국인이죠. 주로. 그리고 일단 철저하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가격이겠죠. 선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급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수급보다 가격이 훨씬 중요해요. 수급과 가격의 분석을 한 게 예를 들면 수급을 분석했는데 매도를 해야겠는데 가격을 보니까 매수를 해야겠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가격 우선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가격과 수급이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물론 수급 자체는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분석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도 수급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쉽게 분석하기 어렵고 어쨌든 수급을 분석을 해서 내가 가격을 분석한 내용이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수급을 분석하니까 수급도 매수다. 이런 매수를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가격과 수급 분석한 게 엇갈린다.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무조건 가격을 우선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틀릴 일은 수급을 보고 판단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물론 가끔 예외 상황은 있어요. 어떨 때냐? 수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때가 언제일까요? 만기일이겠죠? 선물 만기이든 옵션 만기일이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더더욱이나 수급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주로 선물이나 옵션의 만기일 근처, 즉 만기일부터 해서 약 2, 3일 정도는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 주로 수급과 가격이 엇갈릴 때는 가격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두 가지 해드렸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개인이고 개인의 역량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직시를 하셔야 되고,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메이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가격을 따라가지고, 주로 가격을 따라가고, 분석을 할 때 주로 가격을 따라가고, 수급 분석과 가격 분석이 서로 엇갈릴 때는 가격에 우선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해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일단 그럼 다음은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을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 거래 주체 매매 동향, 큰 거래 주체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개인, 기관, 외국인, 이 세 가지 매매 주체들이 보통 어떠한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즉 매매를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매매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매매 주체들이 거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아, 얘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얘네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니까 이렇게 수익 구조가 나는구나, 얘는 이럴 때 이렇게 손실 났겠네,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 매매 주체별 거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매매 주체별 거래 특성, 즉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즉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매매 동향,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 여러분들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인은 일관된 거래를 하지 않아요. 원칙이 자꾸 바뀌어요. 원칙이란 건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그날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간에 매매 원칙을 제대로 수정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 매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원칙이 그날만 해도 수도 없이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땐 이런 원칙 갖고 하다가 어떨 땐 이런 원칙 갖고 하다가, 보통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매매 원칙이 계속 본인이 유리한 해석을 해서 그렇죠. 자, 추세장에서 역추세 매매를 했어요.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도를 때렸단 말이죠.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도를 때렸으면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의 역행을 노리는 거죠. 이 거래 전략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지지 저항을 받고 나서 아래로 흐르는 그림을,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계속 나한테 유리한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원래 맞고 저항선에 맞고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글지글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저항선 부분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저항 맞고 내려가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있지만 저항선 가격을 계속 쳐주면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때는 돌파 시도가 성공을 해서 언제든지 상방으로 다시 쭉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항상 본인한테 유리한 식으로 매매 원칙을 계속 바꾸는 거죠. 추세장일 때는 뭐 추세장일 때대로, 본인이 비추세를 봤으면 비추세대로, 역추세대로 봤으면 역추세로. 실제 시장은 계속 추세장 구간 안에 있어도 말이죠. 본인한테 유리한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수익을 내는 쪽으로 계속 시장에 기대를 걸고 내가 수익 내는 쪽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들이 일관이 되지 않고 항상 원칙을 만들었으면 본인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요. 즉 매매 스타일 자체가 일관되지 못했다는 거죠. 매매 스타일이 일관되지 않으며 시장의 역행을 주로 추세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역추세 거래를 위주로 해요. 대부분의 개인 거래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역추세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더 마음이 좀 수월하기 때문이죠. 추세는 급작스럽게 올라가거나 급작스럽게 떨어질 때 제대로 된 추세를 올라타기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죠? 거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간에 가격이 쭉 오를 때 거기에 올라탄 거래를 진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역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 또 크게 손실을 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역행 시장 방향과 즉 메이저의 힘과 돈의 흐름, 즉 가격의 흐름과 역행한 움직임들을 자주 노리기 때문에 보통 무분별한 거래가 많고 손절을 잘 지키지 않으며 확실한 전략이나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이 헛된 한방을 노리는 거래를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이 매매 동향, 이 매매 패턴을 거의 취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안 그럴 거다. 기존엔 그랬지만 나는 안 그럴 거다. 나는 아니다. 주로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정말 극소수입니다. 많아야 약 한 5%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5% 정도만 이러한 개인들이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것들을 비껴나가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 시장의 약 5%의 개인들 중에서 5%의 개인들만 이러한 무분별한 거래를 하지 않고 일관되게 매매를 하며 전략적으로 거래를 하고 제대로 된 시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 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매매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 애들한테 잡혀먹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다음은 기관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개인은 이러한 식으로 주로 거래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관들은 보통 포지션 진입을, 즉 매수나 매도를
짧게 먹고 나오려고 거래를 진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짧아도 보통은 당일 추세를 쭉 밀려고, 예를 들면 시장을 올리려고 하면 쭉 당일 하루 종일 올리려고 하고,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하루 종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기관의 패턴이에요. 즉 기관은 시장의 방향을 항상 우선시하고 시장의 방향대로 우직하게 매수면 매수, 하루 종일 매수면 매수하고 매도면 하루 종일 매도하고, 이런 식의 우직한 거래를 주로 진행을 합니다. 당일 거래뿐만 아니고 일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만기일 기준이 됐든 간에 목표로 하는, 기관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 기간대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그 행동 패턴이 좀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 기관이 일주일 뒤의 가격을 내가 일주일 뒤까지 270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식 사고 선물 사고 뭐 옵션 사고 해서 계속 가격들을 꾸준히 차곡차곡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우직하게 며칠 동안 내내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방향이 상방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상방으로 바라보고 계속 매수를 하고, 하방이라고 바라보면 계속 매도를 보고 계속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계속 매도를 하면서 우직하게 시장의 방향대로 정직하게 그 가격을 순응하며 그 가격 흐름대로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주로 기관의 거래 방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출신이기 때문에 거래 스타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관의 거래 패턴들, 당연히 제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죠, 저는. 일단 기관들은 보통 한번 수익을 낼 때 오랜 시간 동안 당일 매매를 해도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즉 매수를 잡으면 크게 매수 수익이 극대화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가 매수 포지션이 최대 수익을 냈다 했을 때 그때부터 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조금만 나도 금세 수익을 청산하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크지 못해요. 하지만 기관들은 어떠한 일정한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시장을 같이 본인들의 돈으로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목표가에 닿을 때까지는 계속 그 매수란 행위를 지속을 하는 거죠. 지속을 하다가 그 목표가 근처까지 가면 그때부터 이제 청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식 매매 패턴이에요. 손실을 볼 때는 작게 손실을 내고 한번 수익을 볼 때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는 거죠. 당일 시장의 흐름만큼,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의 시장의 흐름만큼,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움직였으면 그 10포인트의 움직임 만큼,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일주일 동안 하방으로 10포인트 움직였으면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를 지속을 해서 하방으로 10포인트를 먹는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게 기관들의 매매 방식입니다. 자, 개인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은 이러한데 외국인들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통칭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사실 이 외국인들도 굉장히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뭐 미국 애들도 있을 테고, 뭐 중국 애들도 있을 테고, 일본 애들도 있을 테고, 뭐 인도 애들도 있을 테고, 각각 다 다르겠죠. 어찌됐든 간 이 일단 외국인들은 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죠. 증권시장이 제일 발달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즉 미국에서 수익을 내던 기법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수익을 원래 기존에 챙겼던 만큼 못 챙기고 수익이 줄을 때가 있어요. 어떠한 매매 원칙을 갖고 내가 시장에 접근을 했을 때 기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면 내가 1번 거래 전략을 갖고 미국이란 시장에서 기존에 약 100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 평균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매년 100만 원씩 벌던 게 90만 원으로 줄고 또 이게 몇 년 지나니까 80만 원으로 줄고 또 이게 지나니까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10만 원 1년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더라. 예전 시장이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100만 원씩 벌던 걸 지금은 그 수준에 약 10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수익이 못 내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금융기술이 떨어지는 나라들로 가서 거래를 이 원칙을 써먹으면 다시 기존의 미국 금융시장이 화랑기일 때 수익을 냈던 100만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타 나라로 거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거래한 투자도 있지만 다른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신흥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한 명, 두 명 속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거래 스타일 자체가 시장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시장 변화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같이 올라탑니다. 시장이 내리고 있으면 같이 내려요. 하지만 시장이 잠잠하고 있어요. 주로 다른 메이저들이 나서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본인들이 주로 나서게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우직하게 본인들의 목표치까지 계속 우직하게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반면 그들의 매수 매도가 주춤할 때 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때 시장을 주도하게 되죠. 예를 들어 기관이 가격을 쭉 올려놨는데 더 이상 힘이 모자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려야겠다. 오늘은 자금이 좀 부족해. 내일 좀 더 다시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은 그런 시장이 올리지 못한 힘들을 보고 나서 거기서 다시 매도로 내리꼽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또 위로 올려 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시장의 모습에 따라 카멜레온 같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합니다. 자, 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거래, 즉 단시간 내에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 흔드는 흐름들이나 아니면 역방향 추세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자주 주도를 해요. 즉 단기간 내에 가격 흐름들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거래를 굉장히 민첩하게 하고 약삭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따라 붙고 떨어질 것 같으면 내려가는데 따라 붙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거래 전략을 구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거래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총칙을 내려드리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과 역행하지 말고 시장의 방향과 항상 동일하게 시장의 방향대로 그 움직임에 얻어 타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의 가격과 가격 흐름을 잘 주시하면, 즉 시장의 추세를, 지금 시장의 추세가 상방인가 하방인가 아니면 현재 추세가 없는가, 이것들을 굉장히 민첩하게 파악하셔서 추세가 있는 쪽에 붙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즉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의 가격 움직임에 달라붙어서 수익을 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가 분석 방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일단 자금 규모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 자금이 얼마인가? 1,000만 원 미만인가? 1억 미만인가? 아니면 10억 이상인가? 자금별로 짤 수 있는 거래 스타일들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 성향. 여러분들이 거래를 진행하실 때 단타 위주의 거래를 하시는지 아니면 장타 위주의 거래를 하시는지, 즉 스캘핑 거래를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스윙 거래를 주로 하시는지, 짧게 조금씩 자주 수익을 끊어먹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먹을 때 크게 먹는 거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거래 성향들. 자, 그리고 다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을 정해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손절 어떻게 할 겁니까? 손절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도리어 반대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의 자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얼마만큼 손실을 봤을 때 손절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보통 일반 개인분들 뭐 1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00만 원 중에 10%든 30%든 50%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에 정확하게 반을 정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심리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여러분들이 난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금에 딱 잘라 반 정도,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심리적 크기예요. 거래를 진행하실 때 그 심리적 감내할 수 있는 손실만큼만 버티도록 하시고, 그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을 벗어나게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특히나 자가 분석 방법은 제가 개인 투자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본인 거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자금 운용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나서 거래 방법을,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 거래를 분석을 하고 나서 내한테 맞는 방법을 짜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자금도 틀리고 거래 성향도 틀리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그래서 주로 뭐 제 방송하는 저희 정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개개인별로 다 1대1로 개인 맞춤 전략들을 짜드리고 있는데, 일단 본인 스스로 한번 이런 자가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을 파악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을 파악한 이후에 본인한테 맞는, 즉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하고 본인이 수익 내기 편한 거래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맞는 수익 기법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수익 기법, 본인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손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은 개인이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매니저들의 흐름을 따라가고 매니저들의 힘에 역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수급과 가격 중에 가격을 우선해서 판단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각 매매 주체별 3가지 매매 주체, 개인, 기관, 외국인들의 이 3가지 매매 주체들의 거래 패턴, 주로 하고 있는 거래 패턴,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혹시 자가 분석을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난 이런 식으로 자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 방송 와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다음 강의 마지막 이제 다음 강의는 선물 매매론 종합입니다. 선물을 매매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강의가 10강까지 있죠. 다음 강의가 9강이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인데, 일단 다음 주에 선물 매매론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매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고급 강의의 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강의가 선물 매매를 직접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기초 내용들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강의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제9강 선물 매매론 종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주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